자, x에 대한 두 당식이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은? 하고 한번 물어봤네. 자, 얘 보시면은 개수들이 다 양수여서 일단 음수를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6의 약수 중에서 하나 넣어보면 되거든. 마이너스 2 넣어보면 이렇게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을 쓸 수 있을 거고, x 플러스 2라고 써야 되고, 이건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쓰는 거지. 자, 그러면은 모두 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얘가 보니까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럼 요 b가 일단 2인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0 된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0 해서 a가 10이에요. 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진 됐는데 혹시 숙제 안 해오신 분들은 50번, 51번 같은 거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말고 이제 부등식 쪽 볼게요. 부등식 쪽. 74쪽부터. 어, 36번까지 풀어오기로 했네. 안 되는 거 있었어요? 23번. 자, 23번 봅시다. 자, 최고 창의 계수가 2인 2차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 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 gx가 있어.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랑 원점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가 y는 x와 한 점 P에서만 만난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뭔가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 2인 어떤 fx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고, 이런 데가 P, 이런 데가 Q라는 얘기지. 막 그리는 건 아니고 이거 읽어가면서 그리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 점 P에서 애들 여기 PP가 같잖아, 그지?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돼. gx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아마 gx가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괜찮죠? 맞아요. 여기까지 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OP랑 PQ가 길이가 같다 그랬거든. 그럼 지금 원점으로부터 P까지 이 길이랑 그 다음에 P에서부터 Q까지 이 길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내가 P의 X좌표를 A라고 놓으면 Q의 X좌표는 2A라고 놓을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럼 봐봐. fx는 x의 근이 a랑 2a인 거고, gx는 x의 근이 x는 a 중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돼야 돼. 자, 이제 교점 찾는 방정식 만드는 거 바로바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괜찮아? 민성 이해되니? 준호 이해돼? 얘나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들아, 나 너네들이랑 세팅을 이렇게 할 거야. 여기 gx가 있고 이렇게 fx가 있어. 여기 x가 있고 뭐 gx가 있어. 여기 뭐 1, 3에서 만난다 쳐요. 오케이? 그러면 차 함수가, 잘 들어야 돼. 차 함수가 1, 3을 근으로 갖는 거다.
앞으로 내가 이거 쓰면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최고차항 계수는 모르고.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요게 x가 넘어가서 만들어지는 좌변이, 즉 차 함수가 최고차항 계수가 2고 a랑 2a를 근으로 갖는 거야. 자, 이런 세팅 배우시려고 여러분들 지금 고등수학 상 배우시는 거예요. 자, 얘도 넘어간 gx-x라는 좌변이 최고차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1이고 요 a 중근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긴 것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해돼? 문제에서 만난다고 그랬잖아. 두 점에서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저걸로 fx랑 gx 세팅하라고 준 거거든. 근데 이제 fx 플러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라 그랬으니까 저거 풀어봐야겠지. 더해주면 전개하면서 갈게. 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2a제곱, 4a제곱. 자, 요거. 마이너스 2ax니까 플러스 2ax,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자, 계산해 볼게요. 자, 1차항 계수가 여기가 마이너스 4ax고 플러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2네 2. 4a 플러스 2. 그 다음에 상수항이 3a 제곱. 됐지?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해가 모든 실수래. 그럼 지금부터 2차 부등식이잖아. 그죠? 사이나 가해를 쓸 수는 없고 모든 실수니까 그림으로 푸는 거라 그랬어.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떠 있거나 이렇게 튕겨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근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판별식 갑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허근 또는 중근 이렇게. 그럼 4a 제곱이고 3a 제곱이니까 a 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제 점 P의 x좌표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a의 최대값 물어본 거잖아요. 이걸로 a의 최대값 찾으면 돼. 이거 뭐야? 4이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긴 하지. 근데 괜찮아. 어차피 보기들 봐라. 근해 공식 써놓은 거 같지 않니? 그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a의 최대값은 2 플러스 루트 3이네요. 2번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요런 힌트. 요거 수능이랑 모의고사 사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고1 때뿐만 아니라 2, 3에서도. 복습하고 계시죠? 이제 슬슬 복습할 양들이 꽤 될 거야. 그 다음에 딴 거는요. 25번 같은 건 괜찮았어요? 25번도 합시다. 함수만큼은 아니지만 부등식 쪽에도 제가 슥 어려운 거를 살짝씩 넣어놨어요. 자, 또 보자. 이렇게 힌트 찾아가지고 봐봐 얘들아. 그림으로 find fx를 하고 함수를 찾고 setting fx를 하고 계산하고 그래프 심화 문제 풀이 순서는 항상 이래요. 자, 얘도 보자.
자, 2가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 g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고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자. PR 더하기 QR이 3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살짝 그려봐야겠네. 얘는 2분의 3이 축이니까 이해돼요? 2분의 3이 축이니까 2분의 3을 넣으면 꼭지점이 나와. 얘가 되고 있어? 이게 4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18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9 썼고 여기다가 12 올렸어. 그러면 2분의 3, 4분의 3이 꼭지점이고 뭐 y절편이 3 정도 되는 어떤 이차함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gx는 절편 찾기가 쉽죠. 2x로 묶어주면 x-2니까 0하고 2 이 두 개 지나야 되고 1이 축이니까 1 넣으시면은 꼭지점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 함수가 살짝 급하지. 그죠? 최고 참기수가 2니까. 쭉 올라가다가 뭐 이런 교점이 좀 생길 것 같고, 이런 교점이 좀 생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그 다음에 x는 a를 딱 그려가지고 PR, QR 더해서 3 돼야 되잖아. 그러면 x는 a가 어디 있을 건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수 a고 2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뭐 이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어요? 뭐 더 오른쪽일 수도 있는데 더 오른쪽이면 너무 높아 값들이. 그래가지고 선분 더했을 때 3이 안 될 것 같아. 알겠어요? PQ는 뭐야? 얘랑 얘랑 만나는 게 P, 얘랑 얘랑 만나는 게 Q고 R은 뭐야? 이 X는 A가 X축과 만나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R이고 이게 P고 이게 Q란 말이야. 그죠? 되고 있어요? 뭐 A가 오른쪽에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럼 일단 이쪽에 있다고 치고 PR이랑 QR 한번 구해볼게. PR 구하려면 어차피 P의 좌표만 있으면 되거든? 그죠? 근데 P가 2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A 넣어버리면은 이제 Y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자, Q는 여기다 A 넣으면 되죠. 자, 지금은 일단 A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으로 풀고 있는 거야. 근데 P는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P의 Y좌표가 곧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Q의 Y좌표는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길이야? 이거 부호를 바꿔야 길이겠죠. 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게 A값 범위 한번 찾아볼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3.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A 마이너스 1. 그럼 가해죠. A가 0보다 작고 A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 문제에서 양수 A라 그랬으니까 이건 탈락시키고요. 1보다 크거나 같은데 내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일단 A 값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A가 2보다 커져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X는 A가 좀 밀리면 Q의 Y좌표도 P의 Y좌표도 다 양수여서 얘네 둘을 그냥 더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럼 3a 제곱 마이너스 7a고 3 넘어가서 0보다 작다가 되고 a로 묶으면 3a 마이너스 7이니까 4이지? 내가 2보다 크다고 가정해놨으니까 얘랑 연립해주면은 2보다 크고 3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함수로 봤으니까 3분의 7하고 1하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돼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그림을 보고 케이스를 나눠야 돼. 근데 얘들아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 A 찍 그어가지고 저렇게 함수값 잡아가지고 길이들 표현하고 이렇게 A 찍 그려가지고 함수값 잡아가지고 이렇게 길이들 표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하나씩 쌓이는 여러분들 스킬이 되는 거야. 스킬이 아니고 기초지, 기초. 자, 그 다음에 26, 27, 28, 29는 딱히 어려운 거 없었을 것 같고 32번 어땠어요? 32번 했어? 틀렸어? 아, 야, 예나야, 준호야, 숙제하고 있니? 오늘 건 안 했어? 하고 있네? 그래, 잘했다. 그 앞에 거 우리 4점짜리 어려운 거 푸는 것도 복습하고 있어? 오케이. 32번 해보긴 할게요. 32번 해보고 뭐 34나 36 같은 것도 좀 짜증나지 않나? 일단 32번 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냥 이제 개수나 상수항이 문자가 되면 여러분들 그냥 인수분해 자체를 불편해 하시길래 한번 해보자는 거거든. 자, 얘는 38로 바로 뜯어지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사이로, 그죠? 그 다음 요건 개수가 이제 문자니까 최대한 인수분해를 해야 이렇게 교차법을 쓸 준비가 돼요. 그러면 K-3이랑 K 플러스 3이 더해져서 1차항 계수 2K를 만드는 게 이제 확인이 되니까 부호만 잘 맞춰주면 되겠지?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굳이 인수분해된 결과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두 근의 종류만 파악을 해봐. 이게 X-K-3이고 X-K 플러스 3이니까 어쨌든 두 근이 K-3이랑 K 플러스 3이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 가 L을 잘 써내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작은 근이 K-3이야, K 플러스 3이야? K-3. 그럼 이렇게 근이 써지겠네. 이걸 잘 연립해가지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공통범위를 딱 찾았는데 베타랑 알파가 2 차이 나게 만들어지는 저 K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봐봐. 일단 내가 38을 딱 그려. 그 다음에 요 부등식이 이렇게 가는 부등식이 여기에 딱 얹어져서 공통부분을 만드는데 공통부분의 간격이 2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가 왼쪽에 찍히면서 이렇게 공통 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부등식을 물면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공통부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이 공통부분의 차이가 이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2가 돼야 된다며. 그럼 3부터 몇 가지일까? 5까지겠죠. 이거 5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K가 몇이에요? 8이고 그땐 얘가 딱 11이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잘 만들었어요. 그죠? 이번에는 이 공통부분의 차이가 알파, 베타, 즉 이 차이 나려면 이거 몇이에요? 6이겠죠? 이해되고 있어요? K 몇이야? 3. 이해되고 있니, 얘나요? 그럼 요거 0이니까 또 내가 원하는 모양 딱 만들었죠. 공통범위가 2 차이 나게. 공통범위가 2 차이 나게. 그래서 K 값 다 구했습니다. 답이 11이에요. 틀렸나? 답 뭐야? 맞겠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33, 34, 35는요? 질문할 거 없어? 34? 그래 해보자.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33, 34. 셋 다 합시다. 자, 일단 요거 풀면 얘도 가해잖아, 가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n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더해주면 x 값이 n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는 x 값이 n 플러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 풀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4랑 1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4, 2 잘 쓰시면 되죠. 자, 이제 자연수 x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 찍는 데 있잖아. 찍는데 이런 문자의 표현도 좀 잘 봐야 돼요. n-2랑 n 플러스 2는 몇 차이 나는 자연수냐면 4 차이 나는 자연수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아까처럼 하나는 였다 갖다 놓고 하나는 였다 갖다 놓고 하나는 였다 갖다 놓고 하나는 였다 갖다 놓고 이렇게 못해 지금 이 문제는. 왜냐면 얘가 4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조금 가까운 거야. 알겠지? 자연수 x가 2개가 돼야 되잖아. 여기 자연수 몇 개 있는지 일단 볼게요.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문제야. 5, 6, 7, 8, 9 뭐 이렇게 있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n-2랑 n 플러스 2가 너무 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럼 저기 공통부분 다 생기지. 그러면은 자연수가 너무 많죠. 자연수가 몇 개만 돼야 돼, 지금? 2개만 돼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부등식이 이쪽으로 좀 와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일단 n 플러스 2가 10인 상황을 한번 볼게. n이 8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6, 8이야. 60, 저기 뭐야. 60이야, 60. 자, 상상만 해봐.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이렇게 갈 거지. 그럼 자연수 몇 개 들어있어요? 4랑 5 2개. 이해돼요? 그래서 n이 8인 상황 가능하고 n을 하나씩 줄여볼 거야 이제. n이 7이면 어떻게 돼? 이게 5, 9죠? 자, 상상만 하는 거예요. 상상만.
5랑 9의 구멍을 딱 뚫어버리고 이렇게 가면 공통범위의 자연수 뭐 있어요? 4랑 10. 맞죠? 이것도 돼요. 그 다음 n이 6이면 어떻게 되냐면 4, 8 이렇게 될 거야. 그럼 4랑 8의 구멍을 딱 뚫고 이렇게 가해로 가면 이 오른쪽 영역에만 자연수 92개 생기죠. 이것도 돼요. 근데 이제 n이 5가 되면 이건 3, 이건 7이 될 텐데 3에서 출발하는 애는 공통 영역을 안 만들고 7에서 출발하는 애는 공통 영역을 만들면서 자연수가 3개나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되겠어요? 자, 조금 큰 n이 9인 상황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n이 9면 이게 7이고 이게 11이야. 그럼 7보다 작고 하면서 여기서 자연수 3개 만드니까 이 상황도 안 되겠죠. 그래서 6, 7, 8 3개 찾으시면 돼요. 되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실수 a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m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또 공통영역을 잘 찾아가지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인수분해 갑시다. 1, 1에 a제곱하고 3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3하고 a제곱을 이렇게 뜯으시고 이 마이너스 밖에 빠져있잖아. 조심해야 되더라. 나는 1차 함계수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을 만들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럼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사이야. 근이 마이너스 3이랑 a제곱이잖아. 둘 중에 누가 커요? 둘 중에 누가 커요? 마이너스 3하고 a제곱 중에서 a제곱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됐지? 위에 거 하나 풀었고, 자, 아래 거 풀자. 자, 1, 1에 A9 이렇게 자른 다음에 플러스 A-9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되고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A에 x-9 하고 가해거든? 그럼 근이 마이너스 a랑 9잖아. 그래서 원래는 누가 큰지를 몰라야 돼. 지금 이 문제는 약간 쉬워서 이렇게 a가 범위를 줬어요. 지금 a가 양수죠? 그럼 이거 음수야.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 쓰는 거야. 되죠? 자, 그럼 갑시다. 자, 마이너스 3부터 a제곱까지 하나, 그 다음에 9보다 크고 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공통 영역이 안 생기는 건 아니고 정수 x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9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여기에 9 있으면 9 찍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여기 공통 부분 없죠? 그럼 정수 x도 없겠지? 이해되고 있어? 근데 봐봐. 9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도 공통 영역이 좀 생겨도 있잖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 정수만 안 들어있으면 돼. 맞아? 내 말 이해되고 있어? 얘나 이해되고 있니? 그러면은 10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a제곱이 10보다 크면 돼요. 뭐라 그랬지 내가? a제곱이 10보다 작으면 돼요. 같아도 상관없고. 얘가 10이어도 어차피 여기 구멍이잖아. 이해되시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제 많은 애들이 이거 틀릴 때 이렇게 틀릴 거야.
얘네가 공통 영역을 안 만들어야 되는 줄 알고 문제를 아마 이렇게 풀 거라고 애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실수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했네? 답 10이네?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근데 여기 왼쪽도 한번 봅시다. 마이너스 a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도 되고 공통 영역 안 만들게 여기 있어도 돼. 근데 마이너스 2만 안 들어가면 된단 말이야. 여기 정수 한 개도 없으면 되니까. 그럼 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까지는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보통 애들이 이걸 이렇게 풀 거란 말이야. 공통 영역이 아예 없어야 되는 줄 알고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왼쪽에 갖다 붙여놓을 거라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어쨌든 a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답은 루트 10이죠. 제곱하면 10이고. 다 맞겠지? 10이고요. 35번 갑시다. 모든 문제의 구조가 똑같죠. 자, 위에 건 푸는 거 1도 아니에요. 그죠? 가해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건 5k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하겠죠?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5가 큰지 k가 큰지를 몰라. 그래서 사이를 쓸 때 두 가지 상황을 보셔야 돼. 5보다 크고 k보다 작을지, 아니면 k보다 크고 5보다 작을지. 둘 중에 무슨 모양인지 모르는 거지. 자, 써볼게. 자, 일단 일단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이랑 3 기준으로 이렇게 가애거든요. 자, 일단 이 첫 번째 상황부터 해봅시다. 만약에 5가 작고 k가 작아서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근데 공통 영역 안에 정수 x의 개수가 5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럼 지금 공통 영역이 이런 식으로 생기기 시작하니까 5, 6, 7, 8, 9까지는 들어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10은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k가 어디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k는 몇과 몇 사이야? 9와 10 사이. 근데 k가 색칠이다 보니까 9랑 같아져도 정수는 5개고, 대신 k가 10이랑 같아지면 정수가 6개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긴 안 돼.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뭐 정수 k 물어봤으니까 그냥 9네 일단. 그럼 답 1번이나 4번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이렇게도 예측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색칠하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럼 공통 영역이 어떻게 생겨요? 여기도 생기고 이쪽도 생길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일단 이 첫 번째 공통 영역에 정수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여기에 정수 몇 개 만들어줘야 돼? 2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돼야 되고, 마이너스 3은 포함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k가 어디서 끝나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커야겠지.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면 여기 정수가 3개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랑 9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부등식 종류만 조금 어려워졌지 중학교 2학년 때 하던 거라고요. 36번은요. 36번. 준호 했어? 그래? 얘나 오늘 거 안 했다 그랬지? 민석이 맞췄어? 36? 그래,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오늘 요게 여기까지였지 숙제. 자,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쉽네요. 3, 7이죠.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 4이니까 이렇게 하나 풀리고 이미 정수가 너무 많아. 3, 4, 5, 6, 7이야. 그럼 또 얘가 이제 잘라야 돼. 얘가 이걸 잘라줘야 된다고. 가자. 여기서부터 개인 취향이지만 나는 1차항 계수를 잘 보고 싶어서 이걸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잘 하시고요. 그 다음 잘 찢어서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겠지. 1차항 계수를 잘 만들어 봐야겠지. 자, 요렇게 하면 n이고 요렇게 하면은 n-2야. 더해주면 2n-2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나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2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 있어야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인수분해가 x-n에 x-n-2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가해야. 그럼 n-2가 작은 근이고 n이 큰 근이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3, 7 딱 그려놓을게요. 정수 개수가 좀 중요하니까 내가 정수 종류를 다 찍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nn-2 찍어서 또 이렇게 가야 되지. 근데 얘네 둘이 몇 차이나? 2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맘대로 막 자유롭게 n과 n-2를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둘이 2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n이랑 n-2가 내가 다 잘 봐야 이 손 3하고 1이야. 그럼 이렇게 갈 거니까 공통 부분의 정수 5개가 되잖아. 이러면 안 되겠지. n-2가 만약에 2, 4야. 그럼 이렇게 가니까 정수 딱 4개 되죠. 맞죠? 그 다음에 nn-2가 3이랑 5야. 그럼 이렇게 가. 그럼 정수가 3, 5, 6, 7 해서 4개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 n-2랑 n이 4랑 6이야. 그럼 이렇게 가잖아. 색칠하고 그려줄게. 그럼 여기 정수가 3, 4, 6, 7, 4개잖아. 이것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이랑 n-2가 5랑 7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수 3개고 이렇게 정수 1개잖아. 지금 얘네들이 다 되는 값이에요.
마지막으로 n이 8인 상황, 8이고 6인 상황, 이렇게 해서 정수 4개고 이쪽은 정수 안 만들고 이런 상황도 되겠지.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커지면 이제 여기도 정수가 5개 생겨버려서 안 돼요. 자, 이렇게 n값 찾는 겁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되겠어요? 4, 5, 6, 7, 8 계산하면은 12, 12, 24에 6, 30 이렇게 푸는 거였습니다. 자, 뒤에 나머지 4개는 풀으시면 돼요. 40번까지였어? 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함수 어려운 문제도 좀 이따 풀 거고, 일단 오늘 진도부터. 삼, 4차 방정식이랑 연립 방정식 해야 되죠. 90쪽 얘들아. 그 3, 4차 방정식이 고1 때 오히려 유형이 좀 많았고, 지금은 사실 3, 4차 방정식 풀이할 때 요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인수분해 하라는 게 조립제법 이용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치환은 원래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는 거죠. 그쵸? 이건 어떤 방정식에서든 마찬가지니까 그냥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별표 쳐요. 요 보기 차식. 앞에서 인수분해 설명했으니까 그냥 중요 표시만 하고 문제 풀 건데, 치환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조절해서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 만드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안 그러면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ax 4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bx 3승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계수가 가운데 2차항을 기준으로 대칭인 상반방정식이 있거든요. 이름만 써놔요. 이건 안 나와. 이건 안 나와서 안 해. 이건 안 나올 거야. 됐죠? 자, 필기합니다. 조립제법 하려면은 결국에 이 방정식 fx를 0으로 만드는 알파를 찾아야 되죠. 맞죠? 써놓으세요.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거는 좀 내가 계속 강조 좀 할게. 니네들이 3, 4차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3,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조립제법을 풀 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91쪽 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이걸 전개하면 3차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거든요. 전개는 내가 해드려요. 근데 보통 우리가 3차 방정식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잖아.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B가 얘였어. 알고 보니까 C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D가 이렇게 생겼었어. 알겠어요? 그래서 A분의 B를 하면 요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A분의 C를 하면 요 A가 밑에 들어가서 요 A가 지워지니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만 남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냥 외워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만이니까 원리 좀 본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주면 이 A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구할 때는 마이너스 A분의 D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미리 달아놓고 이렇게. 알겠죠? 요 마이너스 앞에 거에만 이렇게 좀 중요 표시를 합시다. 얘만 안 까먹으면 돼. 왜냐면 어차피 부호가 교차적으로 나오잖아. 얘는 있잖아. 나중에 수학2에서 3차 함수 다룰 때 얘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깡패처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럼 봐봐. 만약에 세근이 1, 2, 4인 3차 방정식을 역추적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구조를 모르고 있으면 3차 방정식을 이렇게 추론해야 돼. 최고창의 개수는 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보기엔 이게 없을 거야. 다 전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전개를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면 합, 두근, 세근곱을 구하는 거야. 두근은 내가 이거 두근 더하기 두근 더하기 두근이어서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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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거든요? 알겠죠? 합 7. 그다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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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4. 그 다음에 세근의 곱 8. 그치? 그럼 마이너스 예분의 예 했을 때 7 나오게 마이너스 7x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분의 예 했을 때 14 나오게 여기는 14x라고 적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예분의 상수 했을 때 8 나오게 여기다 마이너스 8이라고 적는 거예요. 되겠어요? 똑같죠? 괜찮겠죠? 이런 거 2차 방정식에서도 했던 겁니다. 자, 밑에 혈렉은 허근의 성질 다 필요 없어요. 왜? 안 나오니까 이제는. 우리는 허수를 다루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야. 넘기면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나옵니다. 자, 여기는 좀 중요함. 자, 92쪽이죠? 얘도 고1 때는 어려웠어, 얘들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연립 2차 방정식은 그냥 포인트를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대입법. 이제 수능 수학을 하시다 보면 복잡한 연립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이제는 가감법이 잘 안 됩니다. 대입법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을 푼다 하면 너무 쉽다. 너무 쉽고 내가 만들게.
만약에 이런 방정식을 푼다, 그럼 이제는 가감법이 잘 안 되고 y나 x를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죠. 알겠죠? 이제 열심히 2차 방정식을 풀면 x가 나오겠지? 나는 그냥 암산했어요. 나왔죠? 그럼 이제 넣어서 y 찾으면 되죠. 됐습니까? 대입해서 푸는 거야. 대입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대칭식이 하나 있긴 있거든. 대칭식, 그죠? 이 대칭식은 뭐냐면 x와 y를 바꾸어도 그대로인 식,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해. 얘는 이제 문제로 나오면 내가 보여줄 건데 합과 곱으로 문제를 다 변형해서 푸는 거예요. 자, 여기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얘도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학상을 하는 만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거예요. 알겠죠? 얘도 고2 때 뭐 거의 나오진 않아. 가끔 보거든, 진짜 가끔. 평가원 기출에는 없는데 가끔 이제 문제를 억지로 어렵게 만들다 보면 이제 이런 형태가 가끔 눈에 띄어. 고3 애들 다 틀려요, 이거. 기억이 안 나나 봐, 저게. 그 다음 93쪽 그대 분리. 이거 앞에 우리 필기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니?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제가 이거 뭐라고 불렀죠? 여기 그대 분리에다가 제가 뭐라고 필기해드렸죠? 한판축 기억 안 나요? 한판축? 기억나죠? 그게 이거야. 앞에서 필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쓰고 넘어갈 거야. 두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 이렇게. 두근이 모두 P보다 작을 조건. 이렇게. 그 다음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조건. 이렇게. 4번은 필요 없어. 함수값, 판별식, 축의 위치.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고 배웠다. 외우는 거라 그랬어? 아니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함수값을 이용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 굳이 별표를 치자면 얘요? 왜냐면 중근도 두근 취급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거든. 끝이야, 얘들아. 이 단원 끝났어. 이제 문제 좀 풀다가 우리 오늘 도형의 방정식 들어갈 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은 좀 자세히 해야 되거든. 알겠죠? 좀 쉬고 와서 문제 풉시다. 30분까지 쉬세요. 최근에 어디서 보셨었냐면 이런 거에서 보셨어요. 이런 거 할 때 보셨어, 최근에. 이거 내가 암산으로 만든 거라서 여기 풀면서 조금 바꿀게. 자, 1 분모에 넣으면 이거 몇이에요? 0이죠? 그럼 원래는 발산해야 되지. 근데 수렴했다라는 건 0분의 0꼴이라는 얘기네, 그지? 그럼 위에 1 넣었을 때 0 돼야 돼. 그럼 B가 뭐냐면 A-1이야. 그래서 여기 A-1로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0분의 0꼴 극한값이 3인 걸 이용해서 이제 A를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이렇게 약분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3차를 뭐 해야 돼?
인수분해해야 돼요. 1, 0,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1 적어놓고 여기다 1 쓰고 0 되는 거 딱 확인한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해놓고 1 뜩뜩 지운 다음에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a가 되지. 이게 3이란 얘기니까 a가 0이네. 그쵸?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개수들이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일단 x로 묶어주면은 차수를 3차까지 다운시킬 수는 있어. 이래놓고 이거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수가 문자면 오히려 조립제법 안에 넣어야 되는, 조립제법 사용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그 숫자 찾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여기 2a랑 3a랑 a가 지워져야 되거든, x 숫자 넣었을 때.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않겠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3a가 되면서 여기는 2a랑 a를 지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그냥 2a 플러스 1이겠지. 자, 요거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분배돼야 되지. 그다음 여기는 그냥 a 플러스 2고. 자, 0 되나 봐요. a들끼리 지워지고 1도 지워지고 2도 지워지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1, 2a 플러스 1, 3a 플러스 2, a 플러스 2 적은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쓰면 돼.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1 처리를 해야 되고, 얘를 2차 한계수, 1차 한계수 상수항으로 써야 되죠. 맞죠? 그럼 봐봐. 얘 근 지금 하나 나왔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근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근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되는데? 3개. 맞아요? 그럼 얘가 근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되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근이, 얘도 근이 하나여야 3개인 거지. 이해되고 있지? 얘는 이해되고 있지? 그러면 일단 얘가 근 하나일 때 한번 풀어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 그럼 A 값이 몇몇 나오냐면 (2랑) 마이너스 1 나오잖아요. 둘 다 확인해야 됩니다. A가 2면 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가져. 그럼 근 3개 맞지?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니까 x는 1 중근이 되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것도 되는 거야. 근데 확인해야 돼. 얘가 막 이런 애들이랑 겹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가 두 근을 갖는데 두 근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갖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근 몇 개 이거? 하나, 둘, 셋이죠. 서로 다른 건 딱 3개 나오지. 맞죠? 서로 다른 실근계수 3 되잖아.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나 0을 근으로 가질 때 문제를 풀어봐야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1을 중복된 근으로 가질 수도 있고 0을 중복된 근으로 가질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A값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A가 3됩니다. 돼요? 되죠? 근데 확인은 해야 돼. 확인은 3 넣어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거든. 그럼 이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5지. 그럼 근이 마이너스 1이랑 5 나오잖아. 맞아요?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이것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0을 근으로 가질 때 여기다 0 넣었을 때 0 되게. 그럼 A가 마이너스 2거든? 되나 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 이렇게 돼. 그럼 xx 마이너스 4니까 근이 몇이랑 몇이야? 0하고 4. 그럼 근 몇 개야 이거? 0 중복되고 하나, 난 마이너스 1이랑 4 해서 3개 나오죠. 자, 이렇게 A값 4개예요. 되겠어요? 되겠어? 이렇게 근조사 하는 거야. (2번은) 마이너스 1 넣어서 조립제법 써보면 될 것 같고 3번은 1 넣어서 조립제법 써보면 됩니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집에서 숙제로. 자, 그럼 넘기시고요. 5번은 1 넣어서 조립제법 써보면 되고 6번도 1 넣어서 조립제법 써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7번이랑 8번은 여러분 치환해서 푸시는 거예요. 근데 8번 하나만 같이 해봅시다. 자, 8번은 지금 풀어봐요. 자, 일단 치환을 해야겠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 요만큼만 치환하는 애들이 많아요. 오케이? 아무래도 문자식이 공통 부분으로 보이나 봐. 근데 이제 상수항까지 통째로 치환해주면은 일단 개수들이 조금 작아지거든?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6은 뭐라고 치환하면 될까? 양변에 4 더하시면 되죠. 그죠? t 플러스 4. 그렇지. 그럼 이게 t 플러스 4가 돼. 3 가지고, 3 여기 넘어가 있구나. 그러면 개수가 좀 작아져서 뭐 인수분해가 약간 수월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럼 다시 아까 치환했던 거 넣어주면은 여기 2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x제곱 kx 플러스 3 x제곱 k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 6이 아니라 5구나.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얘네가 실근이랑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허근이면 얘가 실근이고 얘가 실근이면 얘가 허근이란 얘기야. 자, 여기서부터 조금 센스 있는 풀이랑 센스 없는 풀이가 있는데요. 제가 솔루션을 3개 정도 줘볼게요. 보세요. 셋 다 이해되는지 보십시오. 한번
자, 일단 이 친구 판별식을 D1, 이 친구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얘가 허근일 때 얘가 실근이거나 얘가 실근일 때 얘가 허근이어야 돼. 맞죠? 그럼 D1는 K제곱 마이너스 10이고 D2는 K제곱 마이너스 20이야. 자, 첫 번째 상황 K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은 상황, 이거 마이너스 2루트 3과 2루트 3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쵸? 12 넘겨서 4, 2로 풀어냈다, 그냥 이렇게 느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20이 양수면 이거 가해죠. 그죠? K제곱이 20대는 즉 K가 2루트 5가 되는 상황을 상상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5랑 2루트 5 적어놓고 K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네 둘이 공통 범위가 없어요.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3이랑 2루트 3 기준으로 4인데 이거 봐야 돼. 근데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5랑 2루트 5 기준으로 이렇게 가이거든. 공통 범위가 없지. 그래서 1번이 안 돼요. 2번 D1이 양수고 즉 K제곱 마이너스 12가 양수고 D2가 음수고 풀어보면 얘들아 너네 K제곱은 12라는 방정식 풀 때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입니다 이렇게 풀죠. K제곱이 12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 푸실 때 똑같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요 방향 보고 이렇게 K 쓰면 돼.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게 되게 간결해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방향이 가해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쓰고 작다 그 다음에 2루트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되겠어요? 얘는 4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루트 5랑 2루트 5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봐봐.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이렇게 나오니까 공통범위가 여기에요. 근데 문제에서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갖도록 하는 자연수 K값 물어봤죠. 그럼 요 사이에 자연수 뭐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루트 10이고 이거 루트 20이거든? 요 사이에 자연수 뭐 있어요? 루트 16, 4 있죠, 4. 이 답이 4입니다. 근데 엄청 길죠? 엄청 길죠? 그죠? 자, 솔루션 3는 뭐냐면 2는 뭐냐면 둘 중에 누가 허근이고 누가 실근이냐는 거잖아. 맞아? 이걸 2차 함수로 풀 수가 있어. 잘 봐. x제곱 플러스 kx, x제곱 플러스 kx까지 똑같이. 그치? 근데 얘는 3이고 얘는 5잖아. 맞아요? 이게 2차 함수의 y 절편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두 함수 중에서 누가 위에 있는 거야? 얘가 위에 있는 거야, 그지? 축은 똑같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k로. 그러면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 맞죠? 이런 식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얘가 실근이고 얘가 허근인 거 알았지? 맞아요? 맞지? 그럼 이걸 안 봐도 되죠. 이게 실근이고 이게 허근인 거 알았죠? 이게 실근이고 이게 허근인 거 알았죠? 이게 x절편 2개 또는 뭐 1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허근인 건 알았지? 그럼 얘만 풀면 되지.
이 두 번째 것만.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이걸 안 봐도 된다고요. 알겠죠? 얘가 허근, 얘가 실근이 돼야 되는 거야. 반대인가? 맞아. 얘가 실근, 얘가 허근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양수, 얘가 음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됐죠? 나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는 둘 다 축이 마이너스 2분의 K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K를 각 함수에 넣으면 여기 Y값이랑 여기 Y값, 즉 두 함수의 최소값이 나오거든. 두 함수의 최소값이.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2분의 K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5가 돼.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플러스 3이 되고. 여기까지 돼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야. 근데 X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는 음수고 여긴 양수지. 맞아요?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란 말이야. 끝. 그쵸? 물론 이건 0이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굳이 음수가 아니고 0이어도 실근을 갖긴 갖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두 꼭지점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하나는 X축에 걸리게 하나는 X축에 안 걸리게 만들 수가 있다고. 최소값을 0보다 키우면 얘가 X축에 안 걸리는 거잖아. 최소값을 0보다 작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X축에 걸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요거 풀면 K제곱이 20보다 작다 나오고 요거 풀면 K제곱이 12보다 크다가 나와. 이렇게 보면 문제가 끝나버리는 거지. K 몇? 4 이렇게. 이게 약간 수투식 풀이지. 수투. 고1 때는 맨날 판별식 가지고 푸는데 수투에서는 이 함수의 방정식 그 근을 만질 때 이렇게 함수로 풀죠.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고1 스타일, 이 고2, 3 스타일.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10번 보기차식은 해보시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하시고요. 보기차식은 안 되는 상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12, 13번 X 치세요. 12, 13번 X 쳐요. 이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어. 그다음에 14번은 1로 조립제법 써보면 되고 얘들아. 15번도 1로 조립제법 써보면 되고요. (17번) 도전 잘 해보시고 1로 조립제법 쓰면 되고 18번도 1로 조립제법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부터가 이제 연립방 정식인데 1차, 2차 연립된 건 여러분들 할 수 있고 저랑 2차, 2차 연립된 거 하나만 해봅시다. 자, 28번 보세요. 혹시 기억나요? 한번 풀어봐요. 28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1차식이면은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놓고 이제 대입법 쓰면 되는데 둘 다 2차식이면은 일단 인수분해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애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고 여기서 마치 근 찾듯이 x와 y의 관계식 두 개를 쓰는 거야. 여기선 x가 2분의 y고 아니면 뭐 2x는 y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선 x는 2y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을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데 y가 2x니까 여기다 2x를 넣어주는 거야.
몰라? 넣어주는 거야. 그럼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거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x에 2y를 한번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2y를 한번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15y제곱은 45 이렇게 나오거든. 약간 암산해도 되죠? 그쵸? 그럼 y제곱이 3 나와요. y가 풀마 루트 3인데 문제에서 베타랑 알파랑 다 양수라 그랬으니까 y가 루트 3인 상황만 보면 되지. y가 루트 3이면 x는 몇이야? 2 루트 3이에요. 이렇게 둘이 더하시면 5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관계식 구하시는 거야. 제가 여기는 안 넣었는데요. 혹시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차항이나 상수항을 소거하시는 겁니다. 가간법을 한번 쓰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상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 오늘 제가 평면좌표랑 직선의 방정식까지만 이론 수업할게요. 자, 배기 쪽 보시면 뭐 개념들이 조금 있는데 그냥 AB 길이 구하는 공식에만 내보치고 넘어갈 거거든요. 여기요. 모르시지 않죠? 이건 우리 최근에도 많이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내분점, 외분점 나옵니다. 103쪽. 자, 이거는 제가 간단히 증명 한번 해드릴 거야. 그리고 얘는 가장 최근에 평가원 기출에서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얘 좌표가 x1이고 얘 좌표가 x2야. 일단 1좌표계에서 증명을 먼저 하거든. 이걸 2좌표계로 펌핑 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서 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라는 설명이 있으면 일단 선분 내부에 이 점 P를 찍으실 줄 아셔야 돼요. 이 A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인데 여기서 M 대 N의 비율을 가지고 쭉 뻗어나가는 이 점 P를 잡으시는 거거든? 알죠? 근데 어쨌든 궁금한 건 얘란 말이야. 이건 줄 거고. 그래서 X를 구해볼 거예요. AP 대 BP가 M 대 N입니다를 이용해서 AP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P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면 되죠. 맞죠? BP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B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를 빼면 되죠. 이게 M 대 N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NX-NX1이 MX2-MX가 되거든? 여기서 X끼리 모아볼 거예요. 요거 넘어오면 MX 플러스 NX가 좌변, 이거 넘어가면 MX2 플러스 NX1이 우변, 좌변 덧셈 하고 마지막에 X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렇게 내분점의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만들어지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어요? 두 B는 더해주고 X1 쪽의 비율 M은 X2랑 X2 쪽의 비율 N은 X1이랑 곱해서 더해준다. 이렇게 배웠죠? 그죠? 외워야 돼요.
그리고 외분점은 가운데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것밖에 없으니까 공식을 외우시면 되는데 외분점 찍을 줄은 알아야 돼. 여기 봐봐. AB를 3대1로 외분하는 Q, 또 AB를 1대3으로 내분하는 Q 한번 찍어볼게요. 알겠죠? 앞에 숫자가 크냐 뒤에 숫자가 크냐에 따라서 찍히는 위치가 좀 다르거든? A에서부터 출발해서 외분하는 3대1 외분점을 찾으시려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외분점이라는 건 이렇게 선분의 연장선이 찍히는 거야. 알겠어요? AB를 1대3으로 외분하는, 여기가 작게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연장선 위에다가 찍어야 되는데 A 쪽이 찍고 B로 가야 1대3이 되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점 Q의 좌표를 이렇게 찾으시면 돼. 찾는 건 공식으로.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1좌표계에서 하니? 아니죠. 이렇게 2좌표계에서 하죠. 이런 점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AB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 P도 이렇게 붕 떠요. 맞죠? 그럼 점 P의 X좌표가 여기 있고 점 P의 Y좌표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M대N으로 내분이 된다는 것은 여기도 M대N이고 여기도 M대N인 거거든? 그죠? 그럼 X좌표 찾을 때는 여기는 M대N이랑 X1, X2로 구하면 되고요. 여기는 Y좌표 찾을 때는 M대N이랑 Y1, Y2로 찾으면 되는 거거든? NY2, NY1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E좌표가 되면 X좌표끼리 내분점을 찾아서 X좌표를 찾으면 되고 Y좌표끼리 내분점을 찾아서 Y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자, 네모는 여기다가만 치시면 돼요. 중점 구할 때는 평균 내시면 되고. 자, 공식이 약간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아주 기초야. 아주 기초. 공식이 약간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무게중심도 그냥 네모만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X좌표끼리 Y좌표끼리 평균 내시면 돼. 여기요. 맨 밑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식 4개 배운 거야. 첫 번째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됐어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넘기시면 이제 105 쪽에 직선의 방정식 나옵니다. 얘들아, 내 얘기 들어봐. 너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물론 이제 이 공통수학원, 그러니까 수학상 맨 뒷단원에 나오는 지식이기도 한데, 이거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신 거거든요. 이 평행이동 관점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요 x에다가 뭐 대입하는 거죠? x에다 몇 대입해야 돼요? x-2 대입하는 거야. 이거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되게 많아. x-2를 대입하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y 자리에다 뭐 대입하는 거예요? y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지. 민성이 알아? 준아 알지? 그래, 이런 거 알잖아. 왜 부호를 바꿔서 대입하는지 내가 2차 함수 할 때 설명했지. 기억 못해도 되긴 해. 어차피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서 지금부터는. 그럼 봐봐 얘들아. 기울기가 2이고 2,3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 이것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너무 기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노베반이라서 여기서부터 하는 거니까.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셨냐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이걸 대수적으로 풀었어요. 여기다 2,3 대입해서 성립하기 K를 구했단 말이야. K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돼요? 근데 고딩 때 배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인데 좀 더 기하적 느낌을 살려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거든? 자, 내가 여기까지 쓰면 뭐야?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 2인 직선이죠. 근데 지금 몇을 지나야 되냐면은 2,3을 지나야 되거든? 지금 이 직선이 2,3을 지나고 있니? 안 지나고 있니? 안 지나고 있지? 이 2,3을 지나려면 직선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죠? 그죠? 몇만큼 내리면 돼요? 지금은 알아. 왜냐면 여기 아까 찾아놨으니까. 한 칸 내리면 돼. 근데 보통은 그리기 전까지 또는 2에서의 함수값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직선을 몇 만큼 내려야 되는지 모릅니다. 맞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있는 2,3을 지나도록 이 직선을 x로 2만큼 y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좀 불필요하지만 그냥 한 칸만 내리면 되긴 되지만 이걸 모르니까, 이 길이를 모르니까 이 직선을 x로 2칸 딱딱 당기고 얘를 다시 위로 하나, 둘, 세 칸 당기는 거야. 이렇게 직선을 옮겨버리는 거지. 그럼 무조건 2,3은 지날 테니까. 맞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쟤랑 똑같아요. 자, 근데 내가 물어볼게. 저게 편해, 이게 편해? 당연히 이게 편하지 않아? 그치?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심한 문제를 못 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부터 정리를 잘 해봅시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얘들아. x1, y1을 지나잖아? 그럼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안 주고 그냥 2점만 주면 이 기울기 m을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지. 구하는 방법은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에서 첫 번째 점에 x값 y값을 빼시거나 아니면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 이렇게 빼시면 돼. 쓰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보시면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x. 우린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만 외울 거야. 왜냐면 x축의 수직이면 x는으로 시작하고 y축의 수직이면 y는으로 시작하거든. 이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필요 없습니다. 넘기시면 아마 위치 관계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106쪽은 페이지 자체가 별표야, 얘들아. 특히 이거 모르셨던 분들은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잘 보세요. 너네 삼각함수 배웠거든요. 수학 1에서. 어떤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기억나세요? 뭐죠? 탄젠트 30도입니다. 탄젠트 30도예요. 그죠? 두 직선의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용해서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y1, 여기가 y2 면 이 길이분의 이 길이 했을 때 기울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각도를 알고 있으면 이 밑변분의 높이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삼각 함수가 있어. 누구야? 탄젠트지. 이 각도에다가 탄젠트를 땅 때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자동으로 계산해줘. 이게 원래 탄젠트의 역할이야. 알겠어요? 두 점 말고 직선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나오잖아. 여기에 탄젠트를 때려주면 기울기가 돼요. 그럼 루트 3분의 1이네.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들아,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면요. 얘 기울기 몇이야? 그렇지, 루트 3이야. 탄젠트 60도거든. 자, 그 다음에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는 150도거든. 탄젠트 150도 몇이에요? 아니 뭐 좀 헷갈릴 수 있어. 어차피 여기 개념 수업을 나중에 다 할 거니까.
그 x축과 벌어진 정도가 같으면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지금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그 다음에 x축의 음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60도인 직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가계 크기가 120도인 직선. 자, 이런 직선은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기울기 공부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봐봐. 이렇게 각도가 같고, 이렇게 각도가 같고,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를 그렸을 때, 이런 각도도 같아. 그러니까, 같은 각이 어디로 주어지든 간에, 언제는 기울기를 역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 직각성질을 이용해서 얘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 달면서 역수하면 얘가 되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기울기가 변환이 되셔야 돼요. 알겠어요? 지금 이걸 배우는 관점이 고등 때는 그냥 수직이면 mn-1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만 배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제 내 말 들어봐. 자, 잘 대답해봐요. 얘 기울기 2분의 1이야. 기울기 2분의 1인데 내가 y는 x에 대해서 이 직선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켰어요. 자, 얘 기울기 몇인지 대답해봐. 몇일까? 몇일까요? 빨리 생각해봐요. 몇? 2.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수직인 직선 하나 그렸어요. 수직인 직선. 그럼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부호 바꾸고 뒤집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봐.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네, 얘를 딱 대칭 이동시켰어. 그럼 얘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하고 있나 보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있어. 마이너스. 이 두 점을 잡았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주면 y 증분하고 x 증분이 잡히지. 지금은 길이로 다 양수로 읽을게. 내가 y절편을 y 증분을 t라고 놓으면 x 증분은 몇 t? 2t 굿. 그리고 빗변은 몇 t? 루트 5t. 맞아? 이해되고 있어? 자,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가 가. 두 점을 잡아가지고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x증분이 커요? y증분이 커요? x증분이 커요? y증분이 커요? x증분이 커요? y증분이 커요? y증분이 크죠? 그럼 작은 거를 1t로 놓으세요. 얘네 이해되고 있니? 그럼 이 y증분은 몇 t? 3t. 그냥 길이로 읽어, 길이로. 알겠지? 나중에 좌표값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하시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 10t. 얘들아, 그 2차 함수 쪽에서 내가 이미 했잖아, 이거. 그지? 기울기 1짜리는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2짜리는 1대 2대 루트 5, 기울기 3짜리는 1대 3대 루트 10. 그게 기울기 2분의 1이나 기울기 3분의 1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다 했죠? 그 다음에 요건 안 해도 돼.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저건 몰라도 돼요. 근데 뭐 외우고 싶은 사람은 외워도 돼, 저거는. 자, 그 다음에 107쪽에 있는 공식 하나만 배우면 오늘 끝이에요.
뭐 이것도 워낙 중요해서. 요거 이제 증명은 없어. 뭐 해줄 수는 있는데 어차피 이건 증명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아니야. 교과서에도 증명이 없어요. 얘들아, 여기 직선이 있고 점이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수선의 길이로 최단 거리로 측정을 하거든. 요 D 구하는 공식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x의 개수와 y의 개수 가지고 루트 안에 피타고라스로 넣으시고요. 분자는 요 x1, y1을 여기다 대입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다 아는 공식이죠, 그죠? 너무 중요해서 얘도 잠깐이라도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배우고 계신 건 좌표 평면에 있는 기본적인 선분 길이나 넓이 같은 걸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길이 구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평행한 도직선이 나오면 있잖아.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맞춰줄 수 있거든. 근데 이제 y 절편 차이는 나니까 분명 상수항은 좀 차이가 날 거야. 이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게 꽤 쓸모 있어요. 꽤 쓸모 있어서 이거 외우고 싶으신 분들 외우시면 좋아요. 얘로 AB를 쓰든 얘로 AB를 쓰든 분모는 똑같겠지. 그죠?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시면 조금 귀찮아요. 여기서 점을 하나 찾아가지고 얘랑 거리를 구해야 되거든. 좀 귀찮아. 이거 외우면 좋아요. 상수항 빼기 상수항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이 밑에 있으니까 네모 치면 돼. 여기 밑에 있어. 여기 있어.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y 절편 차이만 나. 얘는 좀 쓸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삼각형 넓이 있죠? 108쪽이 아니라 107쪽 옆에 100 하세요. 요거 적고 집에 갈 거야. 빨리 끝났다. 자, 이것도 모르시면 안 되는 공식이에요.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고요. 보통 신발끈 공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도 애들한테 배웠어요. 자, 세 점 A, B, C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고, 그죠? 문제에서 삼각형 이름을 주면 이름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 말고 그림을 주면요. 꼭지점을 알지? 이렇게 그림을 주면 어느 점부터 시작하는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쓰시면 돼. 첫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 그 다음에 첫 번째 점에 x좌표, y좌표를 하나 더 적어.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난 이제 첫 번째 점 한 번 더 적으라고 하거든요. 자, 계산 방법은 여러분 얘는 공식을 모양으로 외우시는 거야. 알파벳으로는 외우기 힘들어요.
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하는 거야. x1y2 더하기 x2y3 더하기 x3y1.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안 적으면, 이걸 안 적으면 x3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을 한 번 더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빼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곱하면서 더하는 거예요. x2y1, x3y2, x1y3. 그리고 전체적으로 막대기 쳐져 있는 건 절대값입니다. 자, 실제로 사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써요. 자, 점 순서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잘 11, 72, 35, 11 쓰시고요. 계산 2, 35, 3 빼기 7, 6, 5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10일 나오죠? 근데 여기서 조금 센스 있게 또 하는 방법이 세 점 중에서 원점이랑 가장 가까운 점을 원점으로 만들어버려. 그럼 x좌표가 1 덜어졌고 y좌표도 1 덜어졌잖아.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나머지 점들도 같은 양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요. 이렇게 점 하나를 원점으로 만들어 놓잖아. 어차피 같은 양만큼 평행이동 시켰기 때문에 삼각형의 위치만 변하지 넓이는 안 변하거든요. 그럼 0061, 2400이잖아요. 점이 하나가 원점이 되면은 계산이 진짜 빨라집니다. 0, 24, 0이고요. 0, 2, 0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세 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내가 뭐 삼각형 넓이 구할 뭐 뾰족한 수단이 좀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나요? 됐죠? 오늘 2차 방정식 문제를 좀 못 풀었는데 다음 시간에 풀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진도 마무리하고 2차 방정식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리고 숙제 다항식 연산 다 푸셨고, 그죠? 그 다음에 저기 오늘 숙제는 자세히 적어줄게. 이거 다 하시고, 네 문제밖에 안 되잖아. 그 다음에 3, 4차 내가 다 풀어오라 그랬고, 이러면은 34개죠.
그 다음에 도형 조금만. 20번까지만. 요만큼 숙제. 됐죠?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